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최고의 습관 중 하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모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침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만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30대나 40대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후에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신장, 소화기관 등 평생 동안 쌓인 경험들이 우리 몸을 지탱해 줍니다. 그 기관들은 많은 것을 겪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예민한 상태입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혈압이 조절되고 위와 근육은 여전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면 물처럼 단순한 것조차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실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흔한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몇 분 동안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이와 같은 팁을 더 받아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얼음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크게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약간 뒤틀리거나 가슴이 오한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머릿결이 가벼워지거나 곧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무시하거나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히 공복에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우리 몸은 편안한 치유 상태에 들어갑니다. 장기의 활동이 느려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혈관이 살짝 수축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는 대신 차갑게 식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마치 엔진이 아직 예열 중인데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위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더욱 좁아지며 신체는 고도의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차가운 물이 상쾌하고 심지어 활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더 예민해지며 체내 온도 조절 장치가 극한 상황에 더 이상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우리 몸의 찬물이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너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의 그녀는 아침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 한 잔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 물이 목을 맑게 하고 잠에서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이 차가워지고 배가 약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아침 내내 소화가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상곤의 물로 바꿔보라고 권하기 전까지는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더 차분하고 부드러워졌고 배가 더 이상 뻐근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조금 식히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품어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잔을 찾게 된다면 산곤의 물을 마셔보세요. 며칠 후 몸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놀라실지도 몰라요. 두 번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마시거나 한 번에 크게 마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물잔을 들고 마구 마시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요. 입이 바싹 마르고 술이 빨리 깨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히 잠에서 깬 후 처음 몇 분 동안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아직 변화하는 중입니다.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혈압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위벽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긴 밤의 휴식 후 모든 것이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한 잔을 한꺼번에 다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위가 빠르게 팽창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심지어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마시면 몸은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에 대처하기 위해 신장이 최고 속도로 가동되는 것을 처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전해질 균형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신체 시스템이 예민한 노인의 경우 이는 파급 효과를 일으켜 몇 시간 동안 몸이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월터, 그는 72세입니다. 은퇴한 코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그는 아침에 일어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물 한 병을 가득 마셨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규칙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날 아침 이상하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자주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자 의사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물의 속도와 양이 원인이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자 그는 간단한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15분에서 20분 동안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거나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고 어지럼증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고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약을 크게 바꾸거나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는 것에 더 집중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이 넘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줄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들여 앉아 숨을 쉬고 물을 한 모금 마시세요. 몸에 물이 과하게 차오르지 않도록 하세요. 경쟁이 아닙니다. 잠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물을 마시느라 계속 마셨다면 내일은 속도를 늦추고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밤새도록 방치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놀랄만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침대 옆에 물병을 놓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고 손이 닿는 곳에 있고 좋은 습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방에 밤새도록 방치된 플라스틱 병으로 물을 마시면 체내에 원치 않는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물처럼 보이지만 병을 그대로 두면 그 과정에서 물의 물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BPA라는 물질인데, 이는 오래되거나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병에 BPA 무함유라고 적혀 있더라도 플라스틱에는 BPA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열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화학 물질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물질은 신체의 자연 호르몬을 모방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은 이미 조금 더 취약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혈압 관리, 혈당 조절 등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록 소량일지라도 신체가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스탠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78세인데 항상 물을 잘 마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플라스틱 병을 받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아침마다 마셨습니다.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죠. 하지만 몇 달 후 두통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했습니다. 밤새 푹 잤는데도 말이죠. 식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와 상담한 결과 플라스틱 병을 리필해서 재사용하고 따뜻한 램프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유리병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낡은 병을 재사용하는 대신 깨끗한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주 만에 두통이 완화되고 기력이 회복되었으며 다시 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물 한 모금 마신다고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매일 마시면 간, 신장, 호르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기관은 이러한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지금 침대 옆 탁자에 플라스틱 병이 놓여 있다면 이제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병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새 병으로 채워보세요. 간단한 습관 변화이지만 몸에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특정 약을 복용한 후 배가 너무 부르거나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잠깐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요. 옳은 결정인 것 같지 않나요? 의사는 아마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음식과 함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종종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복용한 직후 공복에 너무 빨리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메스꺼움, 복부 팽만, 심지어 속쓰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벽을 자극하거나 신체가 약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금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다면, 특히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약의 경우 이 또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며 아침에도 여전히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호르몬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산도 수치가 변하는데 약 한 줌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잠깐만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요.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80세이고 수년간 갑상선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입니다. 약물을 먹고 물 한 잔을 크게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새로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메스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그녀의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야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물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을 먹고 너무 빨리 마시자 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는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큰 잔의 물을 마시는 대신 약을 삼킬 만큼만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에 4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메스꺼움이 사라졌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 결과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약물 복용 후 약효가 더 좋아졌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복용 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침에 메스껍거나 흐릿하거나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단순히 약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사이에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하세요. 약 복용 직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실수, 아침 식사를 거르고 물만 마시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많은 조언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물만 마시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금식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엄격한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물만 마시고 식사를 거르는 것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몸은 이미 밤새도록 아마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혈당이 낮고 에너지 저장량이 부족합니다. 뇌는 명확한 사고를 위해 연료가 필요하고 근육은 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괜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 떨림, 기분 변화 또는 정신적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영양 부족일 뿐입니다. 물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 다음에 커피를 마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욱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몸에 아무런 기반 없이 자극만 주고 있는 셈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앨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69세의 앨리스는 정신이 명석하고 독립적인 사람인데 아침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글을 읽고 아침 식사를 중단하고 전곡까지 물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눈치채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아침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추가하자 머릿속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삶은 달걀, 토스트 한 조각, 과일 몇 개로 이루어진 큰 아침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더 밝고 안정적이며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명료함과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먹는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은 건강한 일상의 일부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짜 연료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 견과류 한 줌, 오트밀 조금, 스무디라도 좋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놀라실 겁니다. 평생 마셔온 물처럼 단순한 것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물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더 현명해졌고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의 기분에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지럽거나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불안하거나 몽롱하다고 해서 항상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은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고 산곤의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씩 마셔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고 새 유리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아침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혹은 뭔가 와닿았다면, 혹은 자신의 일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당신이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계속 배우고 건강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